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홍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생들 학년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제가 아까 명단 보는데 3학년인데 3학년도 수학 공부 하죠? 잘하나요? 하기 싫어하지 않나요? 제 나이를 공개하긴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 저는 결혼 안 했지만 주변에 키우는 애들 학년이 보통 3학년에서 5학년인데 저를 만나면 다 수학이 싫어요밖에 안 하던데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대부분은 연산하고 지루하게 하고 틀리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니까 애들이 되게 싫어하죠. 앉아서 계속 연산하고 푸는 거하고 되게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너무 싫어하게 질리게 하면 나중에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초등에서 중등까지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또 3학년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죠? 뒤에 얘기 드리기 전에 전 누군지 처음 보셨죠? 네, 전 이런 사람이고요. 분당에서는 한 10몇 년 정도 됐어요. 사실 중고등학교 수학학원을 하고 있고, 초창기에 왔을 때는 초등학교 한 6학년부터 가르쳐서 사실은 고3 애들 특목고 다사고 애들에서 입시하고 고3반 해서 고3 강의하고 많이 했었는데, 올해 3월 달에 제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반을 처음으로 런칭해서 시작을 했어요. 초등반을 런칭한 취지는 저희가 원래는 6학년, 옛날에 처음에 제 학원 개원했을 때는, 과정별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등 수학을 나가는 학생이면 받아봤었어요. 예전에 자기주도로. 근데 중등학생을 나가는 3학년에 4학년을 받았더니, 이게 앉아있는 걸 못하는 거예요. 앉아서 4시간 있는 거를 3학년, 4학년 애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U2M이라고 나중에 뭔가 해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5학년 2학기부터 받아서 강의를 하다가, 저희가 5학년 2학기부터 받으면 보통 초등 과정이 안 끝났으면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중등 거를 해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그렇거든요. 초등 수학에서 해야 되는 게 있고, 중등 수학을 하고 고등 수학을 할 때, 이게, 지금 예전에 다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대수라는 게 있어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활용 못해서 중등의 수학이, 처음 애들이 중등 수학에 적응하는 부분이 있고, 어려운 도형이라는 게 있고,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저희 정석이라고 하는 1학년 과정, 일반 수학, 공통 수학 옛날에 있었잖아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인수분해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금 같이 애들이 단원을 풀 때, 어떤 단원 센을 풀든 디딤돌을 풀든 한 단원을 이렇게 2시간 동안 한 단원을 풀고 넘어가듯이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특정 단원 있는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해서 오랫동안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숙련도랑도 관계된 건데 그 부분이 사실은 1-1 대수의 문자식,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활용 부분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들이 중등 수학 가면 되게 힘들어하고 많이 해야 되고 고등 수학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저희는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애들을 거기서부터 많이 가르쳐 왔고 딴 데 가서 하다가 안 돼서 온 애들도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초등에서 학원 가서 초등학원에서 다니다 오면 제발 연산이라도 좀 잘하고 오면 좋겠는데 연산만 하고 오면 어차피 중1 과정에 처음에 최소 공부에서 최대 공약수부터 해서 정수, 유리수, 덧셈, 뺄셈 배워서 다 하고 거기에서 문자식 나가면 안 되면 되게 할 때까지 하면 되는데 도대체 왜 다른 데서 초등에서 하는 애들은 연산도 안 돼서 오는 걸까? 그러면 내가 열어서 초등에 연산이라도 좀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초등 반을 열었어요. 초등반을 열면 가장 큰 취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질리지 않고 연산을 제대로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연산보다는 굉장히 사고력이든 뭐든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너무 쓸데없이 시간만 많이 보내고 어려운 걸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한글이 이해가 안 되는 그 문장제를 읽으면서 어머니가 이해시키고 학원에서 아무리 선생님들이 밑을 치고 여기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받아 써가지고 그걸 다시 써고 문제도 받아 쓰는 게 정말 시간 낭비인데 그것들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처음에 제 4학년부터 받으려고 그랬는데 4학년, 더 학년 낮추려고 하다 그건 안 되겠다. 지금 4학년부터 하는데 그래서 연산을 좀 시켜서 해보겠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 4, 5, 6학년 가르쳐 본 적은 있으니까 디딤돌 기본 응용이랑 셈만 하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셈의 그 C단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사실은 수학적인 관점에서 초등 수학은 센 B단계 정도만 한 2-3번을 정확하게 풀고 그거를 단원평가를 봐가지고 다 맞거나 한 개 정도 틀리고 지나가도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제가 초등 애들 지금 가르치면서 단원평가를 센이랑 디딤돌 응용을 되게 보거든요. 초등 애들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문제를 많이 숙제를 하고 많이 틀리든 어떻게 하든 간에 단원평가를 보면 보통 다 한 2개 정도 틀려요. 못하는 애든 잘하는 애든 무조건 2개, 1개. 많이 틀려야 3개. 그리고 제시험을 봐도 또 2개, 3개 틀려요. 또 제시험을 봐도 또 2, 3개 틀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이게 어차피 초등 연산이라고 하는 건 애들이 이제 시험을 이제 성의 있게 안 봐서 그런 건데 어차피 그냥 그게 익숙해지는 문제지 뭐 대단한 내용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용을 다시 설명해주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좀 초등학교 4학년 저 가르치는데 보니까 처음에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이제 공약수 이제 이런 개념 되게 어려워해서 어머님도 이제 힘들어한다고 카톡이 오시면 제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말씀은 좀 싫어하는 아이들 이제 너무 양을 이제 많이 하지 말고 이제 그 부분을 연산을 정확하게 이제 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 자리에 섰는데 근데 제가 숙제를 내고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애들의 얘기가 전에 초등학교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숙제가 한 5배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PPT에는 양치기를 하지 말고 양보다는 정확하게 풀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 눈높이가 중고등학생들한테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의 눈높이보다는 숙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디딤돌 응용을 저는 이제 막 주 단위로 하면 2단원, 막 3단원씩 숙제를 내거든요. 그게 되게 웃긴 게 처음에는 숙제가 되게 적어서 애들이 안 하던 애들도 욕심을 내면 초등학생들도 숙제를 많이 해와요. 되게 신기하게. 그게 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도 제가 화목 수업을 하면 목요일에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한 단원 정도 센 내거나 좀 더 내도 하거든요. 더 웃긴 거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제가 숙제를 내는 것보다 숙제를 얼마큼 할래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는 게 더 많아요. 자기들 이제 그게 있어서. 그리고 신기한 게 초등학생들은 어머니가 관리를 해서 이제 숙제를 항상 다 해오더라고요. 혼나서 그런지. 근데 이제 대신에 그러면 오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 수업은 사실은 정원도 줄였지만 훨씬 제가 더 힘들어요. 사실 고등학교 저희 반은 저는 이제 고등 수업 같은 경우는 선발해서 뽑아서 잘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저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초등은 진짜 질문도 많고 오답도 많이 하거든요. 대신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초등을 가르쳐서 남들보다 진도가 느렸던 애들이든 많이 틀리던 아니면 그 안에 복습을 시켰더니 그래서 중등 수학을 벌써 나가거나 하는 애들이 꽤 있고 그 중에서는 정규반으로 올라간 애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중등 수학을 나갔더니 진도가 확 느려지는 거예요. 중등 수학을 나갔더니 일반적으로 저희 중등 수학의 메이저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센 B단계인데 이게 15문제 중에서 막 5문제 맞는 거예요. 그 전에 막 20문제 중에서 초등 16개, 18개 맞던 애들이 5개를 맞고 센을 못 풀고 계속 헤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부분을 해야 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초등학부모님들이 잠이 없으신가 봐요. 일요일 새벽 1시에 카톡이 와요, 저한테. 너무 고민이 돼서 원장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 아이가 5개를 맞았다는 사실에 잠이 안 와서 이 부분을 그래도 한번 보면 다시 시험을 보면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수학에 소질이 없으면 빨리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다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좀 전화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새벽에도 나갔는데 새벽에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이제 사실 초등에서 연상을 하고 와도 되게 어려워하는 아무리 제가 나중에 상위권 간 애들도 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에 미지수를 잡고 하는 데는 식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다.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복습이 많이 필요하다. 아까 복습하기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면 선생님이. 근데 아이들이 생각해도 중등에서 가면 복습을 싫어하고 저도 진도 나가고 선행하는 거 좋아하지만 아이들은 본인 자체가 자신감 자체가 공부량을 많이 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 진도 많이 한 거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지만 이게 많이 동그라미를 치고 잘 풀리는 거에도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복습을 싫어하지만 네가 이게 어려워서 나는 많이 틀리면 이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한단 말이야. 나는 수학이 안 되나 봐. 수학이 싫어. 나는 수포자. 이제 수포자라는 얘기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고 다녀요. 나는 수포자인가 봐.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태연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네가 수포자가 아니라 미안한데 아직 덜 해서 그래. 더 해서 다시 해서 다시 했을 때 많이 맞으면 생각이라 애들은 좋아해요. 그걸 아셔야 된다. 그게 애들이 진도 욕심도 있지만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 게 절대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등 부분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전에 초등 부분은 그러면은 많이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정확하게 나가서 아까 얘기했던 디딤돌 기본 응용이랑 센 정도만 제 생각에 한 2-3번 복습해서 시험 보는 걸로 해서 한 20개 중에서 18개 정도 맞고 나가면 중등 수학할 준비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뭐 초등에 있는 최상이나 센을 여러 번 많이 보면 중등 수학 갔을 때 그럼 더 잘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3학년이시잖아요. 그죠? 수학 싫어하지 않게 그 부분을 차라리 잘 받아들이면 연산을 정확하게 해서 빨리 나가서 중등 수학을 여러 번 하는데 또 너무 일찍 나가면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중등 과정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나가긴 했어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참 극성이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엄마를 잘못 만나면 이제 이런 폭풍의 열과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5학년 때 실력 경석을 시작했는데 대치동에서 그거는 이제 그건 삶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삶이 행복하냐는 건 이제 이거랑 별도의 문제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지금부터 아셔야 될 거는 이 실수 하나가 오피점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숙제를 많이 내긴 해요. 숙제를 아무리 적게 낸다고 해도 많이 내기는 사람이긴 한데, 아이들한테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그게 제일 위험해요. 아유, 100문제나 풀었는데 한 문제 틀리는 거 어때? 이거가 제일 위험해요. 10문제를 풀어도 다 맞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숙제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한 문제 틀렸을 때 되게 안타까워하고 되게 분해하는 아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상위권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뒤에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사실 여기 자료도 있고 제가 얼마든지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이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을 때 제가 오늘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특히 이제 3학년이라고 하시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틀리지 않는 습관. 극상위권은 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영재과학고 이번에도 이번에 영재과학고 경기 영재과학고 저희 반에 제가 붙었고 낙생에서 극상위권 가는데 영재과학고를 가는 거랑 달라요. 거기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사실 한국 대학 입시에서 의대를 가거나 서울대를 가는 내신을 보면 아무리 낙생이 문제가 어려워도 실제 어려운 문제 몇 문제 안 되고요. 안 틀리는 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 틀리는 습관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애들이 구몬이나 이런 게 저도 어릴 때 구몬 재능 수학 다 했는데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나 이렇게 많이 틀렸는데 틀리면 틀릴 수 있지. 90점 잘한 거 아니야? 이런 태도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 계산해도 이렇게 돼요. 연산이 중등이 가면 초등 연산이 최소한 서너 개 나오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점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연산이 초등 때 3개 겹쳐서 나와도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진 않는데 근데 이 점수면요. 이게 진짜 냉정하게 들리지만 초등학교 3학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잔인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내정 순회 샛별 이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에 89.5 그러니까 한 학기가 지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 이제 중간고사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까지 해가지고 한 학기를 통틀어서 89.5가 넘으면 이제 A라는 걸 줘요. A를 지금 한 24% 정도 받고 있는데 24%면 고등학교 가면 4등급이거든요. 4등급이면 대학을 분당이 저 밑으로 충청도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90점이고 점수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냐고요? 실제 그렇게 나와요. 이제 아버님들을 옛날에 저희 아버님들 모셔놓고 설명해도 하고 아버님들이랑 치맥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맥주 먹으면서. 그날 아버님들 오셔가지고 대부분 질문은 공부 얘기보다는 우리 딸이랑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긴 했지만 한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점수가 30점이 나오냐고 우리 딸은. 30점이면 그냥 1번으로 찍어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안 틀리는 걸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건 왜 그런지 아시죠? 문제가 좀 길어지면 읽지 않으려고 하고 휙 보고 읽어보면 이게 저희가 자기주도인데 이제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죠. 문제가 길면 가져오고 별표 치면은 문제를 안 읽어본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질문하러 오면은 그래서 네가 여기서 모르는 건 뭔데라는 얘기를 물어봐요. 그럼 보통 그때 가서 문제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혼나는 거죠. 애들 문제 길면 읽지 않은 거 아시죠? 이제 귀찮거나 어려워 보이면 별표 치고 그런 거. 근데 그런 거를 있잖아요. 그런 거를 혼내고 그 자리에서 숙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걸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봐야 되거든요. 시험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시험은 점수가 엄마한테 가고 엄마가 점수가 낮으면 뭐라 하잖아요. 그죠? 사춘기가 요새는 이제 중1 때 오기도 하고 6학년 때 애들이 계기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한 6학년까지는 숙제평가가 안 좋거나 시험을 좀 틀렸다고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좀 무서워해요.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통하니까 그런 거. 그래서 문제를 이제 봐두고 있고 연산을 좀 잘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꼰대 같은 얘기를 하죠. 자세가. 저는 어릴 때 이런 거 안 믿었어요. 제가 턱 깨고 풀면 엄마가 자세를 바로 해야 잘 푼다 그러면 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자세 안 발라도 남들보다 잘 푸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생각했는데 실제로 요새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습실에 와서도 여기 벽에 기대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띄라 그러고 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지우개 안 쓰는 게 제일 많이 틀리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산 제일 많이 틀린 게 지우개 안 쓰는 거. 풀다가 안 되면 찍 긋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여기 학원을 다니도 안 다는데 이게 숫자를 쓸 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23을 쓸 때 이걸 칸을 띄워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겹쳐서. 이게 실수가 진짜 제일 많이 나요. 이게 장평이라 그러나? 자간이라 그러나? 이거를 떼어서 쓰는 습관 있잖아요. 글씨가 이쁜 거보다 또박또박도 그런데 이게 겹쳐서 쓰는 이게 습관이 제일 안 좋아요. 치를 이렇게 쓰는 애들 있죠. 아니, 근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 스타일이래요. 자기 스타일한테 때릴 수도 없고 저는 얘기를 해요. 단 한 번만 저걸로 쓰다 틀리는 게 보이면 죽여버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중고등학생 얘기,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면 이제 뭐 엄마한테 초등학생한테 얘기했더니 뭐 영상을 찍어서 신고한다나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뭐 마음껏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이제 실수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요거 문제가 이제 세 줄 넘어가면 안 읽죠. 요즘 애들은 글 읽는 걸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이런 걸 아직 경험 못 해보셨을 거예요. 중등감은 나오는 거예요. 특히 남자애들도 있는데 도형이 나왔는데 각도를 써놨어요. 30도. 근데 푼 흔적이 없어요. 물어봐요. 어떻게 풀었어? 이건 딱 봐도 30도예요. 느낌이 왔어요. 진짜 이렇게 푼다니까요. 안 믿기시죠? 그렇게 푼다니까요. 문제는 실제 수능 가서 그렇게 해서 맞춰 문제는 불만 없어요. 뭐 이게 뭐 이 도형을 풀어가지고 이 사람이 수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맞춰서 대학을 가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실제 그러면 이제 내신 가서도 깨지고 수능 가서도 깨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바르게 하려는 거를 제가 잔소리를 하고 이제 장치를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습관을 이제 드는 것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양치기를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초등학원 어느 학원보다도 제가 숙제를 제일 많이 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4학년, 5학년 하던 애들이 다 끝나고 중등권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이 숙제가 적진 않아서 근데 어쨌든 요거 이 두 가지가 가장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일반적으로 PPT에서는 수학에 질리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오랫동안 이제 수학 지금 24년째 가르치거든요. 질리는 것보다 본인이 상처받는 게 더 문제예요. 나는 남들에 비해 수학을 못해.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게 질리는 거는 좀 뭐 질려도 그런 게 있어요. 이 동북아시아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동북아시아의 입시는 특히 한국은 애들이 수학을 하고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는 머릿속 뼛속 깊이 다 주입이 돼서 그런지 어차피 다 싫어해요. 국어 싫어하고 뭐 누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학교를 좀 잘 나왔는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 학교 내가 들어갔을 때도 전국에서 내가 공부를 진짜 좋아해서 했던 애 만난 애가 2~3명밖에 없다. 난 그 사람들 또라이로 보였다. 공부를 누가 좋아해서 하겠어요. 하다 보니까 물론 재미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기 동기부여가 있고 뭘 하는 게 있지만 근데 그 질리는 것보다도 그 본인이 상처받는 게 문제예요. 영재학고 준비를 하다가 나는 저런 애들이랑 달리 진짜 수학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주변에서 봤는데 나는 수학은 아닌가 보다. 나는 수포자. 나는 문과가 난 미국 가서 가야지 한국엔 안 맞는가 보다. 그렇게 되는 게 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저기서 얘기한 중1 같은 수학 같은 거에서 구멍이 생겨서 거기를 안 하고 지나갔을 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나는 계산이 계속 틀리고 점수가 계속 안 나오고 그럴 때 실망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메꿔주는 게 필요해요. 본인도 메꿔주는 시간 투자를 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춘기 때 거기를 안 돼서 온 학부모나 애들을 보면 학부모나 애랑 같이 상담해서 얘기를 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아이들도 생각으로 네가 놀고 있는 건 알지.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 부분을 따라잡으려면 네가 잠을 줄여서라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걸 읽고 이걸 하고 여기를 다시 시작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해서 그 부분을 메꿔서 하는 시간이 들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방학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이 들여서 남들만큼 되게 많이 해요. 라고서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한번 많이 하고 나면 생각으로 더 점수가 안 나온다? 그리고 이제 점수를 못 보고 그리고 더 노력을 해야 돼. 해서 점수가 나오고 나면 보통 그때 가면 이제 남들과 다시 같은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메꿔지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 정도로 본인이 그렇게 중간에 비었거나 상처를 받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 상처를 안 받으려면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는 부분 없이 굉장히 복습도 많이 하고 점수가 나오도록 많이 하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들은 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확하게. 근데 이 정확하게 함정은 그런 거 있어요. 저희가 영어를 저희 어릴 때는 그냥 뭐 이상하게 배우긴 했지만 그 외국 애들,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아실지 모르지만 영어를 배울 때 이렇게 그
구문 단위로 이렇게 지들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훅훅 받아들여. 뭐 언더, 뭐 그냥 구문 단위로 받아들이는데 그 구문 조합이 잘못됐을 때 대충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다 어느 순간 그게 조합이 딱 되면 정확한 영어가 나오거든요. 외국 애들 같은 경우 그래요. 우리처럼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연산도 되게 신기한 게 연산도 이게 밥 먹는 거랑 비슷해요. 저희 숟가락질, 젓가락질도 처음엔 되게 서투르다 어느 순간 되면 다 하잖아요. 숟가락질, 젓가락질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연산도 이게 계속 바르게 하려고 맞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처음에 어머니 볼 때 야, 이걸 틀리면 이게 앞부분 다 틀린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이상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 이거 앞에 통보도 다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이상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앞엔 잘 풀다가도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다고 해서 하고 또 다시 반복을 하면 그게 잡히면 어느 순간에는 안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걸 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네가 지금 또 착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연산은 이런 거야. 그냥 마치 밥 먹고 숟가락 쥐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는 걸 여러 번 반복하면 빨라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야, 너 그거를 하는 거면 너 그동안 뭐 어떻게 푼 거야? 라고 다그치면 애가 나는 다 잘못한 거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가 오기 전에 사춘기는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오기 전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세상에는 이제 엄마가 모두 전부잖아요. 근데 엄마가 와서 야, 너는 모두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그게 이제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아시고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정확도가 중요해요. 특히 어릴 때. 숙제량을 늘리고 많이 하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러닝 커브는 되게 달라요. 저는 진도가 느렸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각성해서 그때부터 달려서도 의대도 가고 서울대 간 애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러닝 커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옛날부터 선행을 많이 해서 다 해놓지 않았냐? 맞아요. 저는 그래요. 그렇지만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거는 원래 유전자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냐?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러닝 커브는 달라요. 러닝커브가 다르다는 거는 이 아이가 언제 가서 속도가 빨라질지 모르는데 문제는 그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틀리게 하면 그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왜 강조하냐면요. 어차피 빠르게는 어머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기서 정확하게 하고 빠른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어차피 조바심이 날 거거든요. 제 얘기를 오늘 여기서 아무리 듣고 가도 주변에 누가 뭘 했다고 하고 그걸 안 하는 애들이 대학을 못 갔다 그러면 또 조바심이 나실 거거든요. 그건 100%예요.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회 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지금 20년째인데 그거를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 그냥 정확하게가 제일 중요하고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오늘 계속 드리는 거예요. 반복학습하죠. 애들한테 제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거든요. 오늘도 계속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그리고 노트 있잖아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고백을 할게요. 초등은 노트 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접었어요, 저는. 노트 해보는데 이 노트에 쓸 수 있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노트를. 그래서 6학년 몇 단원 빼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중등부터 노트 쓰는 건 하겠다 해서 노트 접고 그냥 디딤돌 저 책에다 풀리고 프린트도 복습시키고 중등부터 쓰고 있고요. 안 쓸라 그래요. 그죠? 어느 날 써오라 그래도 애가 답만 써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좋은 말로 너 이렇게 되면 다시 푼다. 또 답만 써요. 다시 푼다. 찢어버려.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찢었어요. 숙제를 다 다시 풀고. 그랬더니 써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 또 신기한 건 초등학생은 참 말이 많고 안 하려고 하는 거에 반면에 습관이 생각이라도 잘 들어요. 예, 초등학생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학원에 오면 원래 시험 보는 거야. 그럼 가서 시험 보고. 엄마가 이 시간에 오래서 하면 그 시간까지 있고. 숙제는 해오는 거야. 그럼 해오고. 그리고 노트에 그렇게 해서 아니면 찢어보니까 해라. 그러면 써서. 그래서 생각으로 저는 습관이 되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중등 가서 처음에 습관 들이긴 했는데 데리고 나서는 노트를 그냥 그대로 쓰고 그냥 그게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냥. 그게 그냥 법처럼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뭐 이렇게 핑계가 많거든요. 근데 뭐 여기는 사실은 단원이 쓰기가 좀 애매해 이런데 초등학생은 그냥 또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습관 들이기 더 좋지 않나? 남자인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습관을 들이는데 초등보다는 중등. 초등은 제 생각에 그냥 책에다 풀리시고 저희 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린트를 해서 다시 복습을 시킵니다.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노트 쓰는 걸 다 나눠주고 했었는데 전 되게 비효율적인 거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어머니들 이렇게 다 전화 돌려서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거 해봤는데 이건 되게 비효율적이니까 초등까지는 제가 그냥 프린트에 풀리고 오답시키고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복습시키고 시험 보고 오답한 다음에 중등부터 제가 노트 쓰는 걸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지금 노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모든 거는 수학적 용어를 재정의해서 배워요. 맞아요? 그런 반론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수학 학원을 하면서 이제 논문 같은 걸 되게 많이 읽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틀린 거를 그냥 단순하게 오답만 하는 것보다는 모르면 그 전체 단원을 재복습하는 게 기억에 좋다. 제가 어제 설명할 때 이제 메타인지에 관해서 이제 그 메타인지, 그 기억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불편하게 학습하는 거, 인출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테스트를 많이 보고, 그 굉장히 스스로 꺼냈다는 기억을 인출하는 연습을 하는 게 장기 기억에 이제 그 변연계에서 그 장기 기억 테마로 돌리는 데는 테스트를 보던가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게 기억력이 좋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등 수학을 저처럼 이제 초등 수학을 빨리 하고 중등 수학을 하는 거에 문제점에 대한 교수들의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미지수를 저처럼 딱 세워서 식을 쓰는 것보다는 초등학교처럼 하나씩 세보고 하는 게 장기적인 수학자로 크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수학자로 크려면 그렇게 하는데 입시는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수학자로 키우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만약에 수학을 그냥 입시로서 잘하는 걸 하면 제 얘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결과를 내왔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진짜로 수학을 흥미를 느끼고 수학자로 키우는 거는 제 방식을 따르면 안 되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에서 배우는 거는 중등에서 어차피 덧셈 뺄셈부터 다 다시 나오기 때문에 초등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디엠조리랑 센 2권만. 거기서 연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센 연산 있잖아요. 센 연산 한 장씩. 더 부족하다면 기적의 연산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시키면 싫어할 텐데 애들이 죽으려 그럴 거예요. 센 연산 한쪽 한 장씩 있잖아요, 그죠? 그거 그냥 하는 거 정도. 얼마나 싫어할까요, 그죠? 네, 그거 좀 풀리시는 거 정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요건 다 아실 거예요. 아시죠? 저 어릴 때 배운 거. 이게 근데 안 틀려요. 영재과학고를 갈 정도로 머리가 좋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안 하고 암산으로 하고 노트에 안 쓴 애들 있거든요. 저는 그건 받아들여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되는 애들. 되는 애들은 냅두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저 같은 애도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안 틀리는 법이에요. 특히 이거 받아올림, 덜어올림 쓰는 거 있잖아요, 저희. 그 어릴 때 배웠던 그 무식한 방법이 가장 안 틀리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아시니까 이렇게 해서 연산을 차분하게 가르치시는 게 제일 좋고, 네, 요거는 저희 중등에서 하는 거고, 테스트는 아까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그죠? 테스트는 되게 이거는 근데 사실 중등이랑 관계된 거라, 초등은 제가 그냥 제 복습 겸해서 테스트 드리는 습관을 드리는 거고, 그냥 이거는 나중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테스트 보는 거 말고 그냥 얘기를 그냥 그것만 드릴게요. 이거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중등 과정을 나갈 때, 나중에 중등 과정을 나갈 때 아니면 고등 과정을 나갈 때도 중요한 거는 나는 A급을 2번 봤어. 실력 상석을 3번 했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내정을 간다, 수련을 간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그 과정이 성취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내가 내정 시험을 봤을 때 나는 90 몇 점 이상이 나와 인 거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시간 안에 명확하게 봤을 때. 왜냐면 우리는 가서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중학교 가서 내신을 보는 거고 고등학교 내신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실력 상승을 몇 번 봤어가 아니라 내가 낙생을 할 거면 낙생 시험지로 1등급 나오는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10번을 봐도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성취했다는 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의 계속 복습을 시키고, 그 테스트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기출을 미리 풀려서 거기가 안 됐다는 걸 보여줘서 다시 시키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초등 3학년은 아직 너무 먼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혹시 언젠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아두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몇 번을 단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객관적인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얘기는 그냥 그거. 초등에 너무 심화 집착하지 마시고 심화는 중등 가서 하시라. 심화 안 하는 건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에서 심화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중등 가서 하셔야 돼요. 중등 가서 심화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초등학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등 가서 심화 문제를 초등에서 안 하던 애가 심화를 하면 진짜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본인은 자기 이제 애기는 이제 엄마랑 이제 약속을 했어요. 나는 오늘 수학을 2시간 공부하든 1시간 공부하든 25문제를 풀어서 한 개 틀리면 오답하고 놀러 갔어요. 자기도 이제 만족해요. 나는 오늘 직장인 퇴근한 것처럼 한 거예요. 나는 25문제를 풀고 한 개 틀렸고.
근데 심화 문제를 풀면 와, 5문제를 본 것 같은데 한 3개 틀리고 4개 틀리고 뭐 잘 모르겠고 근데 놀고 싶은데 공부를 한 것 같지도 않고 되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 심화 문제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처음에 학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심화 문제는 좀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를 해요. 학원에서 나랑 같이 풀고 다시 복습을 하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심화 문제는 도움을 받아서 나의 도움을 받던 뭐 아니면 어머님 도움을 받던 학원의 도움을 받던 받아서 풀고 그걸 다시 푸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 심화 문제 푼 거를 연습을 해서 어려운 시험 문제를 본인 스스로 푸는 효능감을 느껴서 기출을 잘 봤을 때 아, 내가 실제 심화 문제를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을 때 그때 아이들이 좀 각성을 해서 나 이거 풀어야 된다고 들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동기부여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심화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중등 과정부터 초등에 가서 뭐 최상위를 하네 뭐 사고력 수학을 하네 저는 사실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고력 수학을 안 가르쳐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2015년인가 2016년에 이 자리 개업을 한 게 확장한 게 UTM이라고 해서 초등 3학년부터 해서 UTM에서 저기서 저희 정자인 웨딩홀에서 UTM 설명해가지고 400명 모아서 여기서 초등 3, 4학년에서 UTM 가르친 데서 하브루타 수학하면서 사고력 수학 수업을 제가 했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그런 거예요. 중등의 1차 방정식 활용이 어려운 문제를 길게 풀어다가 쭉 써놓고 하나하나 애들한테 그냥 말 설명하면서 쓰는데 그냥 암기 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 수업을 하느니 그리고 그 모든 그 심화에 나오는 최상위의 문제가 그러니까 중등의 그 수학적인 원리 내용을 설명하고 하면 쉬운 건데 그걸 애들한테 못 하잖아요. 그냥 돌려서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센 심화에도 충분히 어려워요. 제가 센시를 가르치면서 4학년, 5학년, 6학년 다 있거든요, 저희 반에. 와,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지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경시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센시에. 그런 거는 심지어는 제가 이게 보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중등 가서 설명해 줄게. 지우기도 해. 이게 너무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그 초등 심화에는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심화나 어려운 거는 중등 거부터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 수학 너무 싫어하지 않게 연산 정확하게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서 연산을 정확하게 노트식 작성은 하지 말고 요거요. 무서워하지 않도록. 수학 무서워하면 답 없어요, 진짜로. 특히 여자애들이 그렇게 트라우마가 되게 심하거든요. 트라우마가 심해서 시험장 가가지고 갑자기 하얘져서 시험지가 무서워하는 경험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거 극복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저는 그거 극복하는 것 때문에 상담하고 하는 걸 너무 많이 하거든요. 여자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가서 이제 멘탈 나와가지고 갑자기 눈앞에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시험 보고 나면 가가지고 시험지 학교 앞에 가가지고 시험지 회수하러도 가는데 이게 울면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런 애들. 저 순회중 내정중 애들이 그래도 한 100명씩은 되거든요. 70명? 적을 때는 100명 이렇게 되는데 한 시험 보러 가면 꼭 한 두세 명은 울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안 즐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저희는 아무튼 그래서 진도 오면 그대로 맞춤 수업을 하고요. 앞부분이 부족하면 테스트를 해서 하고요. 초등 같은 경우는 뭐 진단평가를 보기보다는 아는 진도에 맞춰서 하고 앞부분이 부족하다면 복습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학년인데 6학년 걸 나오고 있으면 6학년 디딤돌 나가면서 5학년 거는 단원 테스트를 보면서 점검을 해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틀리면 복습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제일 목표는 6학년까지 끝내고 중등 갔을 때부터는 저희 원래 가르치던 방식대로 가는 게 목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는 저희 자기소 수학형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3학년이라서 너무 먼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에도 힘주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등 과정 이유나 뭐 이런 게 지금 궁금하시거나 학원 시스템이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설명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 그냥 질문하시면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실은 네. 얘기 드릴까요? 하나씩? 너무 점점 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초등학교 3학년이라 해서 앞부분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딴 얘기를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희 아이가 되게 선행을 빨리 나가는 학원이 있어서 네. 중학교 2-2를 하고 있어요. 네, 3학년이요? 근데 저 어릴 때보다 더 빠르네요. 네, 2-2를 하고 있고 네. 이 과정이 내년 6월에 끝나요. 3-2까지 만약에 브레이크 걸리지 않고 시험을 탈락하지 않는다면 네. 3-2까지 한 바퀴 돌았는데 네, 훌륭한 학생이네요. 워낙에 선행 심한 학원이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중학교 과정을 끝나시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중학교를 다시 한번 그 학원으로 이제 여기를 생각해서 저도 설명을 사실 온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런 경우는 개별 친구반에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상관없이 저희 아이에 맞는 교재를 선정해 주시면 그 교재를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흡수가 된다면 그냥 쭉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맞아요. 저희 개별 진도 한 권이고 각자 나가는 진도랑 책 다 달라요. 전 과정 책 다 쓰고 있고요. 아이가 숙제하는 거에 따라서 진도 다 달라요. 네. 급하게 되면 저 불러가지고 일주일 내내 오라 그래서 확통 같은 거는 일주일에 끝내기도 해요. 숙제만 잘해요. 그냥. 네. 그러면 테스트를 저 지금 반에 정규반에 중학교 2학년인데 고3 수능 기출 다 풀고 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제 초등반은 지금 이렇게 되게 차분하게 얘기를 했지만 저 정규반에 있는 애들은 시험 선발해서 뽑는다 그랬잖아요. 중학생 애들 무조건 다 끝나고 고3 거 다 풀고 하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아이가 왔는데 중등을 했는데 그냥 눈으로 쭉 보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막상 푸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중등 거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풀 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본인이 다시 풀 땐 되게 오래 걸리고 다시 많이 해야 돼서 되게 지루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풀었는데 굉장히 잘해요. 그냥 쭉 풀었는데 뭐 센 정도 풀고 잘 푼다. 그러면 중등 심화 교재 바로 하고 괜찮으면 고등학도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 아이가 잘하면. 네. 숙제하는 거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게 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심지어 그래서 주 3회 아니라 더 늘려서 주 5회를 하면서 3회는 고등수학하고 2회는 미적분하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중등을 3회 하고 1회는 초등 복습하고 그것도 다 학부모님이랑 설계를 해서 다 상의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는 자습 나와서 따로 와서 여기서 숙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 설명을 많이 안 드리는 게 저희는 개별 맞춤형이라 사실은 이 모든 시스템이 저의 철학 자체는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테스트를 많이 보자.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애들을 어떻게든 성적을 내게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아이가 잘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안 하고 있는 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어쨌든 안 하고 있는 애도 어쨌든 간에 그 시스템 상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시키면서 끌고 가면서 멱살 잡고 끌고 가든 얼르고 달래든 했을 때 그 아이가 결국은 뭐 저한테 감화를 하던 우리 반에 딴 사람들 보고 동기부여를 받던 아니면 본인이 옛날에 말로는 못했던 목표가 다시 살아나게끔 끌어와가지고 본인이 자체가 다시 동기부여가 되던 이런 것들 했을 때 아이들이 변화를 하는 거지 뭐 원래 잘하는 애들은 사실 어디 가도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제 저희는 개별진도 나가니까 저희는 사실 고3까지 다 하잖아요. 사실 재수생도 있어요. 뭐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어. 본인이 잘하면. 근데 이제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중1 딱 깠는데 센을 못 풀어. 그러면 이제 사실 다시 내용 설명 듣고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중1 다시 센을 못 풀었는데 보니까 연산도 못해. 근데 초등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하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저희 성격상. 저희 스타일상 안 됐는데 그냥 나가진 않아요. 대신에 근데 되는데 그럼 잘 나간다. 그러면 신나게 나갈 수 있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저희 뭐 사실 원래 중고등 수학 전문 학원인데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테스트를 보게 되면 어떤 거라고?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거 보면 돼요. 네. 뭐 얼마든지. 그리고 뭐 본인이 지루하지 않다면 전 과정 테스트를 다 봐도 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근데 대신에 중등 과정이 다 끝났으면, 중등 과정을 했으면 테스트 보는 거는 1학기 과정의 대수를 보길 추천해요. 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찍거든요. 27도. 대수는 식을 써야 되잖아요. 그걸 딱 봐야, 얘가 알고 푸냐, 안 보고 푸냐 보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고등수학이 끝났으면 고등수학 상 1학기 과정 아니면 중등이 했으면 중3이 끝났으면 3-1 중2가 끝났으면 2-1 아니면 1-1 그래서 아마 만약에 중3 거를 했으면 3-1 과정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3-1 과정에 만약에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제대로 풀린다라고 하면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바로 뭐 중등 과정 같은 경우가 기출문제 시험을 봐보고 진단평가 봐보고 괜찮다 싶으면 거기를 뭐 심화로 A급을 복습하면서 고등수학을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이가 잘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설계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는. 네. 어머님이 담임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시험 본 거 가지고 시켜보고 오답을 해서 아이가 알아듣고 숙제하는 양 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는 숙제량을 처음에 있는 거랑 달리 나중에 늘리기도 해요. 처음에 초등학생이 왔을 때는 뭐 3시간을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면 뭐 1시간 더 늘리기도 하고 숙제도 점점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아니더라도.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옛날이랑 달리 4시간 있는 걸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6학년 애들도 2시간 수업하고 1시간만 시험 보게 한다던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설득하면 2시간 하기도 하고
숙제량도 좀 늘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단체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나가서 뭐 저한테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학원이, 그러니까 그 저희가 테스트도 그렇고, 이런 이제 이런 그 학습 카드를 통해서 그날 수업한 거랑 숙제랑 뭐 시험 본 거랑 이제 다 나가고, 뭐 어느 학원이나 다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보통은 저희가 아이랑 와서 상의를 정하기도 하고 학부모들이랑 계속 정하면서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딱 그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는 건 아니고, 교재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애들한테도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6.25 이후로 그냥 이 나라에 나온 교재 다 들고 있거든요. 시험지. 제가 약간 시험지, 교재랑 시험지 모으는 게 취미예요. 약간 그냥 시중에 나온 새로운 교재, 저도 책을 쓰긴 하지만 다 갖다 긁어 모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풀리고 다 풀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서 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오답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수업 장면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달마다 이제 한 거를 다시 모아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개별 학원인데 아직 그런 자기주도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저희가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하게 만드는 거고, 만약에 이제 스스로 동기부여가 잘 돼서 더 잘 나가는 학생은 그냥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거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점점 더 나갈 수 있고, 안 되는 학생들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묶어서 강제성도 부여하고 해가지고 좀 끌고 가는 거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많이 보죠. 테스트가 정말 많고요. 이 테스트를 많이 봐요. 센도 그렇고 정석도 그렇고 복습 테스트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점수 안 나오면 다시 복습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험 본 거는 이렇게 오답 페이퍼에서 주마다 스캔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네. 요 테스트실이죠. 코로나 전에. 네, 한동안은 이렇게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 이제 쓰고 쭉 보여드리면 별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네. 일단 마치고 그럼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면 또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